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3월 5일 을미 첫 번째 기사. 1406년 명령락 4년 동부면 도순문사가 봉수 등 국방대책에 관한 사의를 올리다. 아래 길을 경원지경에 흩어져 사는 군민이 아울러 성 가까이 모여 살면서 농사를 지으니 초적이 나오는 요로 가운데 망을 볼 수 있는 높은 봉에 봉수를 설치하고 척후를 부지런하게 하여 만약 침입하는 적이 있으면 병마사가 정장을 거느리고 가서 변에 대응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3월 6일 병신 첫 번째 기사. 1406년 명령락 4년 경기 황해도의 기민을 진휼하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3월 6일 병신 두 번째 기사. 동맥 가천모가가 건주의 도지휘사에 임명된 사실을 하정사가 아뢰다. 통사 조연이 아뢰었다. 오돌이 마노 동맥 가천모가 등이 입조하니 황제가 맹가천목에게 건주의 도지사를 제수하고 인신과 사파 금대를 하사하고 그의 아내 복탁에게 의복 금은 기백을 하사하고 어허출 참정의 아들 김시간호를 건주의 주의사로 삼아 사파 금대를 하사하고 아고거를 모련등처 지휘사로 삼아 인신과 사파 은대를 하사하고 안한 바손을 모련등처 지휘첨사로 삼아 광은대를 하사하였습니다. 건주의는 명나라의 남만주 일대의 여진을 초모하기 위하여 영락원년 1403년에 설치한 위수로서 올영합의 추장 아합출, 어허출이 영도하였으며 영락 3년 1406년에 알타리의 동맥가천모가 입조하여 건주의 도지의사가 되었으나 그 후 건주좌위가 설립되었고 건주좌위는 동맥가천모가 사후 다시 좌우위로 분리되어 건주위는 건주본위와 건주좌위, 건주우위 등 3위가 되었다. 모련 등처는 두만강 유역 일대 두문, 토문, 수주, 종성, 아지랑귀, 국자가 동량북, 무산, 대안 등지를 말한다. 옛부터 호마를 생산하여 모린이라는 명칭이 생겼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3월 9일 정료 첫 번째 기사. 외직에 임명된 이품 이상관의 공문 격식과 죄인의 속전법을 정하다. 의정부에서 아뢰었다. 각도 도관찰사와 도순문사가 만약 병마 도절제사를 겸하면 병조에 입문할 때 민사에 관계된 것은 평관으로 하고 군사에 관계된 것은 첩정으로 하며 도관찰사나 도순문사가 군직을 갖지 아니하면 군사와 민사를 논하지 말고 모두 평관으로 할 것입니다. 또 아래기를 대명률 조문을 살펴보면 노유와 폐질자에게 속전을 거두도록 허락하고 그 동전 1천문은 일관이 되므로 보초 일관에 준한다고 하였습니다. 국초에는 전조의 옛 제도로 인하여 동전 일관은 5승포 15필에 준하고 무인년에 이르러 형조에서 수교하기를 장 100대와 도 3년에 처하는 자는 동전 24관을 속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예의에 준하면 배 540필을 속하여야 하니 가난한 사람은 경가 파산하여도 그 수량을 채우지 못합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뜻에 어긋난 것 같으니 동전 1관을 5승포 10필에 준하며 그의 경중이 저기함을 얻을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3월 9일 정류 두 번째 기사. 상호군 안우세를 동북면으로 보내 오돌이 올량합을 탐직케 하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3월 8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사음부 탄핵으로 호군 정계홍을 파직하다. 사음부에서 정계홍이 우군의 사령과 수령관을 마음대로 매질하 하고 윗관원을 힐난하고 능멸하였다고 죄를 논하였기 때문이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3월 10일 이민 첫 번째 기사. 계림 합천 등지에서 지진이 일어나다 지붕기와에서 소리가 났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3월 10일 이민 두 번째 기사. 박신을 동북면 도순문 찰리사라에 임명하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3월 13일 계묘 첫 번째 기사. 대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매사냥을 구경하다 이날 새벽에 임금이 장차 나가려고 하니 사관연 좌사관 대부 송우가 아뢰기를 지난번에 신등의 아랫발에 의하면 가볍게 출류하지 않기를 허락하였는데 오늘 잘못 신용을 잃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함부로 놀고자 함이 아니다. 다만 궁중에 오래 있으니 기운이 펴지지 못하기 때문에 잠깐 성 밖에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하였다. 임금이 대은 맹사성에게 말하기를 내가 몰래 행차하는 것을 외인이 알지 못할 터인데 이제 간관이 어찌하여 급비에 와서 아뢰는가. 이는 반드시 너희들이 말을 누설한 것이다 하니 대은 등이 아뢰기를 신등은 권례의 모든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였는데 하물며 전하의 거둥이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또한 성선이 남에게 말을 누설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믿는다. 다만 후일에 외인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렵니다 하였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3월 13일 계묘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관리의 장례에 부의하는 법을 올리니 유능하다. 정이 품은 쌀, 콩, 합하여 50석을 치부하고 종이 품은 40석을 치부하는데 예조에서 때에 따라 취지하여 행위하도록 하였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3월 14일 갑진 첫 번째 기사. 나주 완산 등지에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3월 14일 갑진 두 번째 기사. 문은 통고를 상고하여 성균관 바깥 마당의 넓이를 정하다. 반궁의 외광의 장수를 정하였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삼가 문은 통고를 상고하니 벽옹이나 대학의 외광이 24장이니 24기에 응한다 하였습니다. 지금 반궁의 외광이 12장이니 12개월에 응한 것입니다. 사람이 집을 짓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반궁은 성균관을 말한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3월 16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재생원에 명하여 어린 여자아이에게 의학을 가르치게 하다. 금교 한성윤 지제생원사 허도가 상언하였다. 극이 생각건대 부인이 병이 있는데 남자 의원으로 하여금 진맥하여 치료하게 하면 혹 부끄러움을 머금고 나와서 그 병을 보이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여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원하건대 창고나 공사의 동료수가 10명을 골라서 맥경과 침구의 법을 가르쳐서 이들로 하여금 치료하게 하며 그의 전하의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라 재생원으로 하여금 그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3월 18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여진인으로 검교 한성윤인 최야온의 등에게 옷, 갓 등을 하사하다. 여진 건교 한성윤 최야온회와 호군 동소로에게 옷, 갓, 신을 하사하고 동소로의 아내에게 명주, 모시, 삼배 각각 한 필씩을 하사하였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3월 19일 기유 첫 번째 기사. 내사정성이 와서 종이와 만상군의 송환을 요구하다. 중국 사신 내관 정승이 왔으니 티가 없이 깨끗하고 윤이 나서 곱고 좋은 새백지를 구하는 일과 만상군인 가운데 쇠한하지 아니한 자를 찾는 일 때문이었다. 부모를 뵈러 오는 내관 조양 등 6인이 정승을 따라왔다. 정승과 조양 등은 본국 화자이다. 백관들이 시복 차림으로 반송정에 맞서 맞이하고 임금은 창등궁 문 밖에 나와서 기다렸다. 정승이 먼저 전에 오르고 임금이 뒤따랐다. 정승이 선유를 전하고 황모란을 구하였다.
임금이 꿇어 앉아 듣기를 마치자 정승이 절하고 임금이 답배하였다. 다음에 조양 등이 절하고 임금은 답배하지 않았다. 이나여 전상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조양 등은 남행에 앉았다. 잔치를 파하고 정승 등이 태평관으로 갔다. 황모라는 황후가 쓸 것이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3월 19일 기후 두 번째 기사 모진의 3년상을 치르지 않은 군자관 박분을 귀양 보내다. 사안부에서 아뢰었다. 3년상은 천하에 공통되는 상제이므로 남의 자식이 된 자는 마땅히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박분은 결렬하면서부터 글을 읽어 머리털이 희도록 이르렀으니 그 상제에 대해서는 강구하는 것이 익숙할 터인데 그 어머니가 죽음에 미쳐 군상의 명령이 없는데도 급히 죄지를 벗고서 마음대로 행동하고 슬픔을 잊어 평상시와 다름이 없습니다. 신등이 행문하니 박분이 예문에 개가한 어머니는 상기를 짧게 한다는 말을 끌어들여 핑계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제사를 행하는 자취를 상고하면 그 어머니를 아버지의 배로 하였으니 그 단상의 어머니의 시집간 것 때문이 아닙니다. 또 담전에 시복 차림으로 예골하여 사언하여 나라의 법을 범하였으니 자식이 되어 불효하고 신하가 되어 불충하여 죄가 더할 수 없이 큽니다. 청하건대 직첩을 거두고 그 죄를 국문하여 풍속을 받도록 하소서. 임금이 그 고향에 안치하기를 명하였는데 헌사에서 그 죄를 다시 청하여 먼 지방에 안치하였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3월 19일 기유 세 번째 기사 한간을 용서하여 경외 종편시키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3월 20일 경술 첫 번째 기사 태평관에서 내사 정승에게 잔치를 베풀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3월 20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노비 결성 조목을 아뢰니 윤허하다. 아래기를 경진령 정월 이전에 사헌부에서 5개월이라고 정소한 것을 끝마치지 못한 사건과 이을 이후에 정장하여 서로 쟁송하는 사건은 영락 3년 8월 초 5일 형족 도간의 수교에 의하여 전결의 유무를 논하지 아니하고 일체 모두 바르게 결절할 것이며 정축년 이래로 정장하여 전혀 절결하지 못한 사건과 양인과 천인이 서로 소송하여 미결된 사건은 더욱 억울할 것이니 서울과 지방의 각 사로 하여금 먼저 결절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3월 20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외선 내척이 삼목도에 침입하여 개인 선박 2척을 빼앗아가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3월 22일 임자 첫 번째 기사 경상도 병마 도절제사 유용생에게 전공으로 채견을 하사하다. 유용생이 보낸 진무 황준 등이 외선 한 척을 잡은 때문이었다. 황준 등에게 차등이께 상을 주었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3월 20일 임자 두 번째 기사 내사 정승 등이 고향에 다니러 내려가니 물품을 하사하다. 정승이 계령으로 돌아갔다. 정승이 조양 등 6인과 더불어 각각 그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혹은 부모를 문안하기 위하여 혹은 상묘하기 위해서였다. 의정부에 명하여 성문 밖까지 전송하게 하고 모두 10억을 주고 또 그 집에 쌀과 콩을 하사하고 그 부모가 죽은 자에게는 그 주 현으로 하여금 전물을 갖추게 하였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3월 24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조박의 청에 따라 의주 이성 강계 등지에 유교 교수관을 두다. 서북면 도순 문사 조박의 청에 따른 것이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3월 24일 갑인 두 번째 기사 명예 진언할 백지를 전라 경상도에서 만들게 하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3월 24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지평주사 권문이가 건의한 호패법을 의정부에 내려 의논 시행케 하다.
글은 이러하였다. 사람의 마음에는 순박과 야박의 변함이 있는 까닭으로 법을 세우면은 상경과 권도의 다름이 있습니다. 명나라 태조 황제는 법령과 기강을 엄하게 하고 또 밝혀서 군민의 무리에게 모두 호패를 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이 유망할 마음을 건절하여 호구가 정감하는 패단이 없어졌습니다. 이는 세상의 변함에 따라서 법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생각하건대 국가에서 법을 세우고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일체 중화의 제도에 따라 모조리 갖추었는데 오로지 호패만은 미치지 못하여 유망하는 것이 서로 잇따르고 호구가 날마다 줄어듭니다. 감사와 수령이 비록 찾아서 잡는데 정성을 다하나 그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은 진실로 호패로 식별함이 없어서 많은 사람에게 섞이기 때문입니다. 원하건대 향장, 사장, 이장의 법을 세워서 100호에 향장을 두고 50호에 사장을 두고 10호에 이장을 두어 양민과 천리의 액수를 두루 알지 않음이 없게 하고 중국의 제도에 의하여 모두 호패를 주어 출입할 때 지니게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 유의하거나 도망하여 숨는 자가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법이 한번 세워지면 사람들이 모두 토착이 되어 정한 직업이 있을 뿐 아니라 일정한 마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실로 군사를 강하게 하고 국가를 굳건히 하는데 한 가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정부에 내려서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3월 24일 갑인 네번째 기사 외적을 물리친 전라도 수군 단무사 김문발 등에게 상을 주다. 김문발이 외적의 배 한 척을 잡았다. 김문발이 항복한 외인 만호, 이몽과 경상도 병선 암령, 상진무, 어원해 등과 더불어 안부도를 수색하여 적선 한 척을 잡았다. 적의 배에 탄 자가 40여인이었는데 모두 바다 가운데 몸을 던져 죽고 8급을 베어 바쳤는데 차등있게 상을 주었다. 오문 등이 모두 죽었으니 조정의 인원이 김문발을 허물하여 죄를 주려고 하였으므로 김문발이 두려워하여 공을 세워 스스로 속죄하고자 하였던 까닭으로 싸우는 데 심히 힘썼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3월 24일 갑인 다섯번째 기사 고려의 8개 왕릉에 수호인을 두도록 명하다. 태조의 현릉의 3호를 해왕, 성왕, 현왕, 문왕, 충경왕, 충렬왕, 공민왕 등 인흥에 각각 2호를 두고 매호에서 전지 1개를 주고 북원에 나무를 캐는 것과 불을 놓는 것을 금지하였다. 해왕은 해종이고 성왕은 성종이고 현왕은 현종이고 문왕은 문종이고 충경왕은 원종을 말한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3월 24일 갑인 6번째 기사 예조에서 계절에 따라 불씨를 갈아 쓰는 것에 대해 아래자 의논하여 시행케 하다. 예조에서 아래였다. 계화령을 내렸다. 삼가 주례를 상고하면 하관 사헌이 행화의 정령을 맡아 사철의 나라의 불을 변하게 하여 시지를 구제한다 하였습니다. 선유가 말하기를 불씨를 오래 두고 변하게 하지 아니하면 불꽃이 빛나고 거색이 이글거려 양기가 정도에 지나쳐서 여질이 생기는 까닭으로 때에 따라 바꾸어 변하게 한다. 그 변하게 하는 법은 찬수하여 바꾸는 것인데 느릅나무와 버드나무는 푸르기 때문에 봄에 불을 취하고 살구나무와 대추나무는 붉기 때문에 여름에 취하고 개하에 이르러 토기가 완성하기 때문에 뽕나무와 산뽕나무의 황색 나무에서 불을 취하고 짝류는 희고 괴단은 검기 때문에 가을과 겨울에 각각 그 철의 방위색에 따라 불을 취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대개 불이라고 하는 물건은 사람에게 있어 더욱이나 상용되므로 그 성질에 따르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세월이 오래되고 법이 폐지되어 불씨를 바꾸는 법령이 오랫동안 행해지지 아니하여 섭리하는 도리에 미진함이 있습니다. 원하건대 사철의 불씨를 바꾸는 영을 내려 경중에는 병조에서 외방에는 수령들이 매양 사철에 입절하는 날과 개하 토왕일에 각각 그 나무를 문지러 그 철의 불씨로 바꾸어 음식을 끓이는 데 사용하면
음양의 저루가 순조롭고 역질의 재앙이 없어져서 섭리하여 좋아하는 일이 갖추어지지 아니함이 없을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예천백 권중하가 내게 이르기를 사찰의 불씨를 바꾸는 것은 예전에 그 제도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옛 제도를 따르지 아니하여 이 때문에 화재가 일어난다고 하였는데 내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있다 하고 드디어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행화는 절기에 따라 불씨를 바꾸는 일인데 봄에는 느릅나무, 버든나무에서, 여름에는 살구나무, 대추나무에서, 가을 겨우에는 자교 괴단에서 불씨를 얻었다. 찬수는 나무를 문질러 부벼 불을 일으키고, 개하는 음력 6월을 말하고, 임절은 입춘, 입하, 입추, 입동을 말한다. 입절은 네 가지를 말하고, 토왕일은 음양 오행에서 말하는 음력 6월에 토기가 왕성한 날, 대개 입추 전 18일 동안을 말한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3월 24일 갑인 7번째 기사. 판삼사사 유준의 졸기. 유준은 고흥 사람인데 참의정성 유청신의 손자였다. 문음으로 부위에 보직되어 여러 번 옮겨 천우위 상호군이 되었고, 일찍이 원조의 선명을 받아 명의 장군이 되어 전라도 진변 만호부 다루가치를 세습하는 관원이 되었다. 유준이 태상왕의 휘하에 오랫동안 종군하여 무진년에 밀직부사 상의에 제수되고, 태상왕이 도총 중외 제군사가 되자 유준은 그대로 막부에 소속되었다. 태상왕이 즉위하여 유준을 원정공신으로 삼고, 현비가 죽자 양가의 처녀를 골라 후궁을 두었는데 유준의 딸도 그 중에 있었다. 유준은 검교 첨천문화부사로 제배하고 곧 공백의 작위를 주었다. 경직년에 판삼사사로 치사하였다가 졸하니 나이가 86세이고 시호는 호안이라 하였다. 아들이 셋이니 유맹충, 유중경, 유계문이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3월 27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선교 양종의 사찰수와 토지, 노비의 수를 제한하다. 의정부에서 선교 각 종파를 합하여 남겨둘 사사를 정하도록 청하여 아뢰었다. 본부에서 일찍이 수교하기를 고려 밀기에 붙은 비보사사 및 외방 각 고을 답산기에 붙은 사사 가운데 신도와 구도는 오교 양종을 각각 1사씩, 외방의 목부는 선교 교종을 각각 1사씩, 군현은 선교 교종의 각 1사를 양이하여 남겨두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에 와서 의논된 것은 신도와 구도의 각사 가운데 선종 교종 각각 1사에 속전 200개월, 노비가 109, 상량이 100명이며 그 나머지는 각사에는 속전이 100개월, 노비가 59, 상량이 50이며 각도 개수간의 선종 교종 가운데 1사에는 속전이 100개월, 노비가 59이고 각 고을 업의 안의 자복에는 급전이 20개월, 노비가 19, 상량이 10명이며 업 밖의 각사에는 급전이 60개월, 노비가 39, 상량이 30명입니다. 만약 고려 밀기에 붙은 각사라면 그 명목이 구도의 명당의 를 비교하는 것이니 그 신도의 명당에는 실로 손익이 없습니다. 원하건대 그곳에 소속된 전지와 노비를 신도의 오교 양종 가운데 전지와 노비가 없는 각사에 옮겨서 급여하고, 또 정한 숫자 외의 사사와 전지와 노비를 정한 숫자 내의 각사에 옮겨서 급여하면 그 나머지는 속공할 것입니다. 조계종과 총지종을 합하여 74를 남기고, 천태종과 소자종, 법사종을 합하여 43사를 남기고, 화엄종, 도문종을 합하여 43사를 남기고, 자은종은 36사를 남기고, 중도종, 신인종은 합하여 30사를 남기고, 남산종, 시흥종은 각각 10사를 남길 것입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또 말하였다. 회암사는 그의 뜻이 있어 승도들이 모이는 곳이니 예외함이 가하다. 전지 100개월과 노비 59를 더 급여하라. 표훈사, 유점사도 또한 회암사의 예로 하여 그 원속전과 노비는
예전 그대로 두고 감하지 말라. 정한 숫자 외의 사사 또한 양의 하여 시지 1, 2개를 주라.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3월 28일 무호 첫 번째 기사. 관리의 품결에 따라 장정을 차출, 개천을 파고 내도록 하다. 조정에 있는 관리로 하여금 과품에 따라 정부를 내게 하여 개천을 파고 도로를 닦게 하였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3월 28일 무호 두 번째 기사. 경기도 선군의 양식을 보태주다. 경기가 굶주리니 도관찰사 전백영이 아뢰기를 선군이 양식을 능히 싸가지고 오지 못하니 청하건대 관에서 주소서 하니 명하여 보리가 있기 전에 반달치 양식을 주게 하였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3월 28일 무호 세 번째 기사. 강원도 기민을 진율하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3월 29일 기미 첫 번째 기사. 대마도 수호 종정무에 부친상에 쌀, 콩 등 200석을 하사하다. 종정무가 아비상을 당하였다고 고한 때문이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3월 30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전라도 수군 첨절제사 구성미가 외선 14척과 싸워 물리치다. 외선 14척이 추다도에 정박하였는데 전라도 수군 첨절제사 구성미가 이들과 싸워서 물리쳤다. 구성미도 유시에 맞았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4월 1일 신유 첫 번째 기사. 광년루가 완성되자 감력 제조 이직 등과 함께 낙성을 축하하다. 의안대군 이화를 불러 감력 제조 이직 등과 더불어 술자리를 베풀었으니 낙성을 하였기 때문이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4월 1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정해진 숫자 외에 절에 소속된 전지와 노비를 각사에 분속시키다. 정한 숫자 외에 사사의 전지와 노비를 각사에 분속시켰다. 의정부에서 아뢰었다. 정한 숫자 외의 사사의 전지는 모두 군자에 소속시켜 선군의 양식으로 보충하고 노비는 모두 전농시에 소속시켜 그 옛 거처에 그대로 두면서 둔전하도록 하고 군기감에 4,000명을 소속시켜 매 1번에 409씩 윤차로 입역하고 내자시, 내섬시에 각각 2,009씩을 소속시키고 예빈시, 복흥고에 각각 300구씩을 소속시켜 아울러 옛 거처에 그대로 두고 무육을 하여 사역할 것이며 각도 관찰사의 수령관은 매양 순행할 때마다 다니면서 그 노고를 위문하여 생업에 안정되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수령과 향리 등이 즐겨 마음을 다해 완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으면 엄격하게 규리를 행하고 아울러 수령관에게 능히 깨우쳐 거행하지 못한 죄를 연좌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4월 1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정탁 200원의 고신을 돌려주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4월 4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서리가 내려 풀이 죽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4월 4일 갑자 두 번째 기사. 갑주에 비와 눈이 4일 동안 내리다. 그 길이가 7촌이나 되었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4월 4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임금이 덕수궁에 나아가 헌수하고 즐기다. 의안대군이 모시고 앉았었는데 태상왕이 시히 무협아에게 명하여 노래를 불러서 술을 권하게 하였다. 임금이 이화에게 안마를 하사하고 무협아에게는 저사 한 피를 하사하였다. 태상왕이 심히 즐거워하였고 임금이 크게 취하여 여러 번 술잔을 오리니 태상왕은 번번이 마셨으나 취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내가 젊었을 때 어찌 오늘날이 있을 줄 알았으랴. 다만 오래 살기를 원하더니 이제 70이 지났는데도 아직 죽지 않는다 하고 또 말하기를 유전하는 일은 너희들이 반드시 나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만일 배우고 싶다면 내가 마땅히 가르쳐 주겠다
하였다. 임금이 이에 나오며 사복이 교자를 바치니 임금이 물리치고 말을 바치도록 명하였다. 이화와 여러 대원들이 앞에 꿇어 앉아 교자 타기를 굳이 청하니 임금이 그제서야 교자를 탔다. 비단 반비를 입었는데 취한 것을 부축하였으며 황궁하였다. 여러 신하들은 모두 걸어서 뒤따랐다. 반비는 반팔 옷이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4월 4일 갑자 네 번째 기사 관청 노비를 결절하는 법을 정하다. 공처 노비를 결절하는 법을 정하다. 의정부에서 아뢰었다. 경외에 결송하는 관리가 속공 노비에 대하여 서로 송사하는 사건이면 공처에서 힘써 변명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의 사처의 사정을 봐주어 결절합니다. 검으로는 속공 노비를 결정하는 사건은 경중에서는 형조 도관이, 외관에서는 도관찰세가 공사를 갖춰 기록하여 인하여 계문하고 취지하여 바야흐로 결절하도록 허락하는 것으로 형식을 삼을 것입니다.